선생님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늘상 깜짝이시고요. 늘상 예기치 못하게. 네, 여러분들 선생님 등장하시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이구야. 네, 좌석 차례대로. 네네. 이게 맛있죠, 여러분들. 예, 즉석으로 그냥 바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저도 몰라요. 몰라요. 늘상 예. 우리가 예기치 않게 그죠? 네. 예, 이렇게 이투스 5분의 스타 강사분들과 함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현장 수험생들 사실 정말 귀중한 시간 찾아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호응 좀 해주세요.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귀중해요, 그죠? 내신 기간이고 쉽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토크 콘서트 마지막 해서 좀 캐주얼한 질문들로 마무리 해보려고 하고요. 수험생들이 우리 쌤들께 직접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리스트를 좀 뽑아 보셨는데 이렇게 선생님들 앉은 순서대로 몇 질문들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 좀 마무리할게요. 요 같은 경우는 일단 제 영상에 안 올라갑니다. 완전 비방으로 그냥 우리 현장 학생들 뭐 지금 사진이나 이런 거 촬영 안 하고 있으니까 정말 리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요. 그럼요. 늘상 그죠? 자, 우리 정선생. 예. 선생님. 예. 일단은 예.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 강의 듣다가 중간에 요리 이야기가 나오면 학생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잠깐 이제 일시정지한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게 수업 때 공개되지 않은 아직 그 비하인드 요리. 이거 정말 공개되지 않은 거? 전매 특허 이 자리를 위해서. 제가 지금 한 1.2kg가 어제에 비해서 쪘어요. 어이구야. 어제 일요일이었잖아요. 예. 딱 성당 갔다가 오랜만에 일요일 날 쉬어서 예. 무슨 음식을 해 먹을까? 카레를 먹을까? 이걸 먹을까 하다 이걸 먹었어요. 그래요. 백숙. 정승제식 백숙. 정승제식 백숙 어떻게 만드나요? 필요한 재료는 하림, 뭐요? 큰 닭, 하림 백숙육 어이구야. 큰 닭. 브랜드까지 그냥 막 거기에 할인. 그 닭다리만 한 6, 7조각 들어있는 닭다리 팩. 예, 이걸 필기하네요. 지금 학원에 이걸 필기해요 지금. 그거에 네, 통마늘, 깐마늘, 뭐요? 깐마늘. 깐마늘. 딱 그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백숙이. 끝납니다. 어떻게 저 조리를 조리를 해야 될 거 정말 중요한 게 맨 예. 처음에 물을 끓이잖아요. 예. 그 하림 큰 닭 백숙용 큰 닭을 사면 그 안에 팩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 안에 나뭇가지 같은 게 막 들어있어요. 예. 그걸 먼저 집어넣어. 그 다음에 30분을 끓여. 죄송한데 본업이 뭐예요? 아이씨 조용히 해봐. 아이씨. 거기에다가 큰 닭을 넣고 금방 끝나. 금방 끝나. 큰 닭을 넣고 닭다리까지 다 넣고 예. 40분을 끓여요. 그런 다음에 큰 닭만 꺼내는데 중요한 게 큰 닭을 그 상태에서 꺼내면 여기 다리랑 여기 허벅지까지가 다 이렇게 뜯기거든요. 그거 2개, 찹쌀도 하나 있어야 돼. 그 2개를 뜯은 다음에 같이 넣어. 예. 그리고 나머지 닭가슴살 이거는 면장갑 있죠. 예. 빨간색으로 코팅 안 된 거. 예. 면장갑을 먼저 끼고 그 위에 크림 장갑. 그래야지 안 디테일해. 뜨거워. 방금 꺼냈기 때문에 엄청 뜨겁거든요. 예. 그걸 양쪽에다 끼고 이거 하나하나씩 다 뜯어. 정승재 요때잡. 예. 요리 그러면 때려잡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조그만 닭다리 6개와 큰 닭. 그러니까 아까 진짜 닭에서 뜯은 그거 2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걸 거기에 찹쌀. 원래 찹쌀을 배 안에 집어넣거든. 아무리 3, 40분을 끓여도 딱딱해.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30분 정도 더 끓인 다음에 예. 거기에 그 MSG 중요합니다. MSG 살짝 뿌리고 거기다가 맛소금으로 간한 다음에 맛소금이요. 네, 그 상태에서 딱 먹으면 거의 닭다리를 집자마자 닭다리만 쏙 뼈만 똑 떨어져. 그러니까 바를 필요가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다 젓가락으로 부드럽게. 닭다리를 이렇게 툭툭툭툭 뺀 다음에 냉면 그릇에 넣어야지만 그게 뜨겁지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쇼파로 가는 거야. 식탁으로 가면 안 돼. 자, 제한된 발언 시간이 모두 종료돼서 여기까지 거의 끝났어. 예, 이게 거기에서 이제 살짝 스누추, 오뚜기 스누추 살짝 뿌린 다음에 예. 그냥 퍼먹으면 돼요. 뼈 바를 필요도 없이. 끝. 정승재 선생님의 요리 때려주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 아까 2028 예비 시행보다 더 굉장히 친절했거든요. 예, 굉장히 또 열렬한 요리 강의 감사드리고요. 순서대로 갈게요. 자, 이지영 선생님 먼저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질문해도 돼요? 예. 이 질문이 있네요. 아직 LG 트윈스 팬이신가? 야구장 그때 이후로 야구장 시구 이후로 가본 적 있으세요? 시구가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진짜요? 너무 바쁘시니까 그렇죠. 네, 어제 졌더라고요.
어제 졌죠. 어제 것도 결과 체크하셨군요. 두 번째 질문. 예, 반가워 지영 쌤이야.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아마 학생분의 질문인 것 같은데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듣는 게 소원이라고. 소원 성취 가능합니까? 저는 할 수 있는데 제 목소리를 민우님이 완전 똑같이 따라하시거든요. 제가 하고 다음에 민우님 어때요? 추가 좋아요? 콘텐츠 바로 갈게요. 이거는 요즘은 선생님이 요거 잘하지. 얘들아, 요게 이제 얘들아. 인사말부터 해줘요. 예, 인사말. 거의 심사위원이신데 일단은 원조를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갑니다. 큐. 반가워 지영 쌤이야. 얘들아 이게 뭐냐면 반가워 지영 쌤이야. 얘들아 이게 뭐냐면 박수 주세요. 김민정 선생님 관련 질문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관련 질문은 3번 질문 선생님 답해 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선생님 만약에 국어 문제를 요거 맛있어요. 아이돌 노래 가사로 출제한다면 선생님은 어떤 노래를 고르실 건가요? 이거 문학에서 충분히 연계 예술 아니겠습니까? 문학이에요. 그렇죠. 발레가 같아요. 진짜. 예. 제가 원래 아이돌 진짜 좋아하거든요. 최애가 누구죠? 요즘은 투바투. 예.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아이돌 문학으로 출제하면 네. 아이브. 아이브의 그 다입. 숨 참고 럭 다이브? 그치. 그게 조금 약간 표현법이라든가. 문학으로 표현법으로 해가지고 인문 지문이랑 통합, 융합적 사고로 출제하는. 아이브의 음악을 갖다 가져와서 아니면 요건 약간 이게 두 개가 되게 고민인데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이나 아니면 약간 이게 그 슈퍼 에스파의 슈퍼노바까지. 약간 그거를 좀 이과 통합과학이랑 엮어서 네. 좀 출제하면 어떨까? 약간 되게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요거는 꼭 질문해달라고 해서 이게 말이죠. 우리 중학교 이후에 특히나 중학교 때 학원 다니면 수학, 영어 이렇게 다니다가 선행을 이제 고등학교 오기 전에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질문이 있어요. 국어도 선행 학습이 꼭 좀 필요한가요? 이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대부분이 고1 학생들과 부모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가장 많아요. 예. 근데 진짜 제가 느끼는 게 국어가 약간 우리말이라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마 중3에서 고1 딱 올라갈 때 내가 세종대왕의 후손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한 번씩 다 하거든요. 예. 이게 뭐지? 약간 그런데 그걸 고2에서 3 올라갈 때 또 한 번 또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행학습이라는 게 뭐 약간 무슨 수학처럼 개념을 공부하거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글을 어떻게 읽는지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평가원이 어떻게 지문을 윤문하고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에 대한 눈이 있는 상태로 지문을 보는 거랑 아닌 게 너무 다르니까 애들이 그게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고1, 2 때 이걸 알았더라면 이걸 알고 지문을 봤더라면 정말로 세상이 달랐을 텐데 약간 명언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명언 좋죠. 제가 한 명언은 아니지만 네네. 그러니까 공부는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높이는 일이다. 라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눈이 있고 세상을 보는 거랑 아닌 게 너무 다르니까 약간 그런 면에서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놓으면 너무 좋죠. 좋습니다. 김민정 선생님의 답변 잘 들었어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또 선생님들 질문도 들어볼게요. 일단 주혜연 선생님. 네, 오늘 이제 영어 과목으로 중간에 브릿지 역할 잘 해주셨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에 단기 어학연수 기회가 있다면 다녀오는 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린아이, 둘째, 셋째 우리 자녀분들께도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단기 어학연수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단기 어학연수라고 하면 1년 미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사실은 그 1년 동안에 뭔가 실력이 대단히 성장한다고 보긴 좀 어렵고 이제 대신에 가기 전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과정, 그다음에 갔다 와서 내가 이번에 배운 거를 잊어버리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겠어. 뭐 이제 요런 효과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 잘못하면 중학교 때 가면요. 좀 헛바람이 들어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괜히 나는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가 싫어. 뭐 이렇게 좀 학교에 적응 못하는 사례를 저는 실제로 학교에서 꽤 봤거든요. 또 슬슬 좀 화가 나고 계세요. 네, 자, 올라옵니다. 또 이렇게.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갈 거면 어렸을 때. 네.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어떨까 하는 네. 또 고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안성진 선생님. 네.
네, 또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또 학생들이 이제 과학이랑 과목을 상당히 또 경계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과학 교과목 관련 질문이 좀 많습니다. 이게 아까 또 그 우리 탐구 선생님들 간에 또 얘기해서 나온 것 같아요. 예시 문항이 통합과학 기존 난도 기준 다소 평이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 때도 과탐이 굉장히 어려운 고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도전했었잖아요. 자, 이번에 나온 예비 시행 기준 평이하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쉬운 출제 경향까지 혹시 예상을 하시는지요, 실제로? 일단은 개정 초기에는 지금 이 예시 문항에 나왔던 그 난이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초기에는? 들고요. 이게 사실 기존의 원과목 보던 과탐러들 입장에서는 예. 이걸로 어떻게 변별을 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아무래도 기존의 문과 성향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이제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번에 예시 문항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단원 간의 연계라든가 뭐 아니면 뭐 추론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출제되면은 막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학생들까지 모수에 집어넣고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이게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쉬운 그런 시험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 이 정도의 난이도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되 다만 이제 상위권 같은 경우에 변별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이제 뭐 약간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되면서 네. 그런 역할을 수행할 것 같은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원과목에서의 준킬러 정도의 그 수준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예비 시행 문항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상위권 싸움에서는 또 두세 문제로 복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전달해 주셔서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다시 또 정세 선생님 돌아와서 질문 이어가도 되죠, 선생님? 좀 괜찮으시죠 지금? 예. 하도 학생들이 뭐 이렇게 물음이 많습니다, 우리 승재 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생선님께서는 감수성이 풍부한 편이셔서 문과 감성이신 것 같은데 예. 수학에 푹 빠지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이 얘기는 여러 번 많이 했었는데 오.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학원 다니면서 그랬어요. 중1 때.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었거든. 이항하는 게 난 너무 어려웠었던 기억이 나고 마이너스 곱하면 왜 플러스인지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왜 마이너스인지 그래서 아직까지 겪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외우고 막 그랬어. 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그러니까 원리를 하나도 모르고 그냥 막 외운 거지. 왜 그러냐면 당장 중간고사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고사를 봤는데 56점이야. 장안동에서 장안동 어딘지 아세요? 장안동이요. 예. 예.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예. 좋은 학교 보내겠다고 역삼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파라콘으로 예. 초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똘똘했던 애가 첫 번째 시험을 보니까 56점이니까 얼마? 눈물 완전 부부싸움이 관광이에요. 시작됩니다. 뭐요? 부부싸움. 예. 어머니 아버님이요? 엄마 아빠가 이거 아빠는 어떡해요? 장안동에서 살아야 된다. 엄마는 파락군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그것 때문에 엄마가 이겨서 왔는데 애가 기가 죽어서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니냐. 두 분이 싸우는데 우리 집에 좀 이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한 대학생 가기가 30만 원, 40만 원. 예. 그건 꿈도 못 꾸는 돈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과외를. 근데 그때 선능역에 단과 학원이 하나 생깁니다. 19,500원. 19,500원. 시간당? 아니 전체? 19,500원에 그러니까 수강증 하나가. 거기에 자를 역삼중학교 앞에서 나눠주는데 학원 광고자. 예. 그 광고 멘트가 너무 아름다운 거였어요. 뭐죠? 그때 에어컨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은행에만 에어컨 있었던 시절인데. 저는 그 시절을 모르시는구나. 네, 제가 어째 뱃속에 있는. 제가 진짜 더위를 지금도 많이 타는데 그 자 맨 밑에 성적 향상의 지름길 이런 게 아니라 한국학원 여름에 춥고 겨울에 더워요. 내가 그걸 보고 감동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학원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19,500원은 지원해 줄 수 있냐?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요. 그때 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최학수 선생님이라고 수강교 수학 선생님인데 300명이 쫙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러고 앉아가지고 공부하는데 그 첫 시간에 지금까지 몰랐었던 모든 원리를 다 깨우쳤어요. 이게 수학 만났어요? 선생님에 따라서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수학도 즐거워졌고 수학 교육도 사실은. 예 맞아요. 예. 그 다음부터 나 막 수강기호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막 그때만 생각하면 그 지적 호기심이 맞아요. 또 그랬었던 올라오는 기억이 나네요. 예. 귀여우신 또 승재 쌤이었습니다. 다음 또 질문 빨리빨리 더 해야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영 쌤, 자 이거는요 밸런스 게임이에요 나름. 준비 시간이 부족해서 원하는 헤어스타일 vs 원하는 직장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직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원하는 착장. 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강의를 해야 된다면 어떤 걸 포기하시겠습니까? 예, 준비 시간이 없어요. 제가 악성 곱슬이어가지고 헤어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장을 포기하고 머리를 하겠습니다. 야, 착장 그냥 막 어제 입었던 거 막 입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네, 괜찮습니다. 몸매로 커버하면 됩니다. 예, 박수 주세요. 예. 네, 좋아. 좋네요.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 또 캐주얼한 질문들이 오가다 보니까 시원시원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민정 쌤 남은 질문 할게요. 그러면 자, 개정 첫 해로 2028 수능이 들어가면 이건 뭐 당연할 것 같아요. 개정 전 기출은 뭐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정 쌤 생각 어떠십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답은 좀 정해져 있겠죠? 안 보고 싶은데 안 보고 싶어요. 봐야 돼. 봐야지. 그럼요. 세상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겠어. 예. 옛날 문제랑 다 돌고 도는 것 같아. 근데 통합 수능이 저희 때 수능 아니에요? 저희 때면 언제쯤 몇 년생이신지 처리를 잘해야 되네. 모르겠는데. 잠깐만. 예. 잠깐만. 어디까지 돌리죠? 저 똑똑똑. 언니 24살. 왜 이래? 자, 스스로 함정에 쉽지 걸려들면 안 않네. 됩니다. 예. 쉽지 않네. 수능 세대셔요. 예. 예. 그럼요. 그래서 그때 저희 때 문제랑 지금 통합 수능이 우리 때도 사회과학 다 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돌고 도니까 봐야죠. 다 봐야 된다, 다 그렇죠? 봐야지. 예전 것들 다 추리고 또 그런 걸 또 추리는 분이 여러분들 앞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아닐까 싶고요. 자, 주혜연 선생님 추가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다른 유형은 잘하는 편인데, 독특합니다. 듣기를 꼭 2-3개씩 틀려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근데 와, 사실 벌써 표정이 진짜 쥐잡듯이 어떻게 읽으셨군요. 네. 네, 괜찮으세요? 아니 사실 다른 유형을 다 맞는데 듣기만 틀린다? 저는 이런 수험생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다른 유형도 틀리지만 듣기도 틀린다가 맞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그러면 듣기를 왜 틀리는가를 한번 생각을 했을 때 발음이 안 들리느냐? 요즘 그런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단 내 귀로 들어와요. 근데 머리에서 처리가 되기 전에 다음 문장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발화 속도보다 내 머리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더 느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듣기를 그냥 듣기만 많이 듣는다고 해결할 수가 없고요. 결국은 단어 그리고 기본적인 문장 해석 이게 함께 이루어져야지 듣는 시간만 늘리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얘들아. 알겠죠? 네. 박수 부탁드리면 안 된대요. 네. 오히려 정말 희소한 그런 케이스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안성지 선생님 다음 질문인데요. 이거 답변하기 상당히 좀 난해하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질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바뀐 수능이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일단은 네. 여기서 말하는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이 이제 기존에 만약에 과탐을 선택했다면 취했을 포지션이랑 예. 아니면 통합과학 전체 모수에서의 포지션 중에 뭘 의미하느냐에 따라 좀 답변이 다를 것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통합과학 전체 모 집단을 해가지고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중위권이 유리한 시험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일단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기존이라면 과탐을 선택하지 않았을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제 과탐을 보게 되면은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학생들이 하위권에 아마 대부분의 모수를 차지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위권 입장에서 유리할 이유가 일단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무래도 대부분의 문제들이 자료 해석형 내지 추론형 문제다 보니까는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3 문제 정도가 이제 상위권으로 변별하기 위한 어떤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될 건데, 근데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원 과목의 기존의 유형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뭐 그런 식으로 출제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내가 개념을 확실하게 꼼꼼하게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기출을 통해서 충분한 연습을 해온 중권 학생이라면 충분히 상위권으로 도약할 만한 어떤 여지가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에 이제 과탐 같은 경우에 이제 민미민우님도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난해하잖아요. 그래서 상위권으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뭐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편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문항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시험 시간도 길어지고 그리고 자료 해석형 문제도 많아지고 하는 상황에서 약간 체력 관리 이슈라든가 아니면 문제 오독에 의한 실수 뭐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예. 자신의 실제 실력보다는 좀 점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좀 커진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상위권에게 그렇게 막 유리한 시험은 아닐 것 같아서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위권이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일반론적인 질문을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잘 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이고. 자, 여러분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토크 콘서트 기준호는 마지막 질문을 또 제 옆에 계신 승재 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내용 중에 충분히 또 나온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또 중요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028 수능 예비 시행 수학 영역 기준으로 문과 수학으로 대부분 좀 많이 포진된 것 같다. 구성되었다는 의견이 팽배한데 이에 대한 우리 승재 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의견이 아니라 지금까지 문이과로 나눠진 거에서는 당연히 예. 그냥 문과 수학인 거죠. 뭐 단정해도 뭐 정말 과언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이런 건 의견이 아니고 팩트고요. 죄송해요. 가장 그래서 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 그러니까 확통을 나는 어렵게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이하게 냈고 예. 오히려 이제 미적분에서 보통 어려운 문제가 하나였는데 2개. 그리고 지수로 감수 문제가 지금까지 출제했었던 수학1 그러니까 대수파트에서 출제했었던 것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웠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교육과정 전에는 21번 30번은 버려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었죠. 네. 해도 1컷 나와. 또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21번 30번 싸워. 21번 30번에 확률을 집어넣지만 않는다면 네. 아마 함수 쪽에서 하나 무진장 어렵게 하나 낼 거고 이번에 뭐 함수처럼 30번 같은 문제처럼 거. 예. 또 하나는 미적분에서 하나 두 문제가 극강으로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그거 말고는 꽤나 평이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으로 약간 회귀하는 느낌도 약간 들었고. 그렇죠. 근데 이번 한 번만 가지고는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출제됐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을 수학답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최고다. 모든 시험을 다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들 우리 정세 쌤을 향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수능에는 이제 현 교육과정 기준 미적분 1만 출제가 되고요. 미적분 2 같은 경우는 뭐 또 공대를 진학한 학생들 내신으로 학교 편제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정말 찐막 마지막 순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선물 경품 추천의 시간입니다. 박수 주세요. 예. 이거는요. 무려 300분의 3의 확률. 아니 100분의 1. 한 분도 안 가신 것 같아서. 그렇죠.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열렬히 아니겠죠? 오늘 소중한 시간 바쁜 시간 그럼요, 내주셔서 그럼요. 끝까지 함께 오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아크릴 박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 받은 번호 있죠? 네,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오늘 이투스의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여자 쌤들 세 분이서 주혜연 선생님, 김민정 선생님, 이지영 선생님 순서대로 박스에서 번호를 하나씩 뽑아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그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품은 주혜연 선생님께서 추첨해 주시겠어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혜연 선생님 뽑아주십니다. 주혜연 선생님 첫 번째 번호는요? 173번. 173번 어머. 축하드립니다. 앉아 계셔도 돼요. 자, 저 나가실 때 요것도 기억하시고 프런트에 말씀 주세요. 그렇게 안 기뻐요? 이거 상품 뭐예요?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두 번째 경품은 말이죠. 무려 예? 이투스 미쳤어요? 에어팟 프로2입니다. 이거는 이거 월구독 엄청 했나봐요. 이거 뭡니까? 이야, 두 번째 경품 김민정 선생님께서 추첨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떨리는데. 에어팟 프로2 자 섞어주고 에어팟 프로 필요하거든요. 와. 학생들 인강 들어야 되거든요. 필요하거든. 자, 이투스 구독해야 되거든요. 갑니다. 에어팟 프로2의 주인공은요? 야, 내가 왜 더 떨림? 219번. 남학생 219 몰랐어요. 에어팟 프로2 바로 당신의 반고리관으로 증정해 드리도록 하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해. 우리 학생 자 이투스 구독해야겠죠?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품은요? 이건 엄청 열심히 사셨군요.
선생님들 아이패드입니다. 진짜로 상이 됐어요? 3시간 동안 제일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역시 경품이거든요. 이 경품은 아이패드를 선사할 초롱초롱. 주인공 리지영 오피셜 이지연 선생님에게 마지막 손을 내밀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지영 선생님, 자, 마지막 아이패드 주인공은요? 223번. 저희 중앙에 학생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여학생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열렬했던 경품 추첨을 끝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더 궁금한 내용 이투스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면 상세한 정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선생님들과 이만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미누와 이투스와 함께하는 2028 수능 예시문항 설명이었어요. 여러분들 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